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은 2단원 용해와 용해 마지막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단원 정리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94쪽, 9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실용 관찰은 42쪽, 4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용해 현상과 관계가 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용해를 알아야 되죠. 용해란 뭐였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 그래서 우리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죠. 이렇게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자. 1번. 설탕이 따뜻한 물에서 빨리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바로 용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에는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2번 같이 볼까요? 알갱이 크기가 작은 소금과 나프탈렌 가루가 골고루 잘 섞여 있을 때 소금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쓰시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 소금하고 나프탈렌은 소금은 물에 녹고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가 않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프탈렌을 먼저 분리해낼 거예요. 어떻게 하냐? 물을 넣어서 소금을 물에 녹이죠. 그럼 나프탈렌은 녹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을 거름 장치에 넣게 되면은 나프탈렌은 걸러질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나프탈렌은 그러면은 우리 분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금물이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소금만 빼내면 되는데. 그렇죠. 소금물을 증발시키면은 물은 증발돼서 날아가고 소금만 남겠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정리하면은 물을 넣어서 소금만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고, 거름 장치로 먼저 나프탈렌을 거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킨다. 그러면 소금이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진하기가 다른 설탕물에 방울토마토를 띄운 것입니다. 더 진한 설탕물에 기호를 쓰시오. 우리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이거 한번 실험했었죠. 자, 먼저 진하기가 진할수록 색깔이 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색깔은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작은 물체를 띄워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진하면 진할수록 물체가 더 많이 떠오른다고 그랬었죠. 우리 그럼 가랑 나랑 살펴볼게요. 어떤 게 더 많이 떠올랐냐면은 나가 훨씬 더 많이 떠올랐죠. 그래서 더 진한 설탕물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물 50g에 소금 10g을 모두 녹인 다음 무게를 재었습니다. 소금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거 선생님이 강의 진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거랑 똑같아요. 물 50g, 소금 10g. 자, 그때 몇 g이었었냐면은 60g이었었죠. 기억납니까? 물과 소금물을 섞어도 무게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사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소금이 녹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금물 속에 잘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물을 젓는 빠르기가 소금이 녹는 빠르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어느 것입니까?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물을 젓는 빠르기가 소금이 녹는 빠르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은 물을 빨리 저으면은 더 빨리 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빠르기에 따라서 소금이 녹는 빠르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물을 젓는 빠르기만 다르게 해야 되겠죠? 물의 양도 같게 해야 되고, 물의 온도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됩니다. 또 소금의 양도 같아야 되고요. 소금 알갱이의 크기도 같아야 돼요. 하지만 물을 젓는 빠르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 한쪽은 빠르게 저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됩니다. 6번으로 한번 같이 와보겠습니다. 유리막대로 계속 저어도 더 이상 녹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더 녹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우리 이거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때도 한번 알아봤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용지를 많이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마인드맵에서 우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인드맵 한 거 빨리 한번 살펴보세요. 용지를 많이 녹이려면,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용매의 양이 많아야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용매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설탕을 더 많이 녹이려면은 용매의 양, 물의 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물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우리 한번 그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물을 더 넣는다. 맞네요. 물을 더 넣거나 그 다음 4번 한번 같이 볼까요? 설탕이 가라앉은 물을 가열한다. 우리 아까 전에 용매의 온도, 물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6번에는 1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교과서 78쪽, 79쪽의 내용이니까 강의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온도가 다른 물에 붕산을 녹인 다음 붕산이 녹는 양을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물의 온도와 붕산에 녹는 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쓰시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녹는 양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도씨일 때는 5g 녹았고요. 그 다음 40도씨일 때는 9g이 녹았습니다. 그 다음 60도씨일 때는 14.8g이 녹았고요. 80도씨일 때는 제일 많이 녹았죠. 23.6g이 녹았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붕산이 물에 녹는 양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단원의 마무리는 꼭 앞쪽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